안녕하십니까.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의 한만교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희입니다. 저번 주 이제 환율 전망 전달 드릴 건데요. 이제 많이들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FOMC 이제 빅 이벤트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주 초반에는 FOMC를 대기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제 환율 동안 이제 FOMC 이후에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FOMC 회의들 많이들 어려워하실 것 같긴 해요. 좀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시장의 움직임은 FOMC 때 언제쯤 나올까요? 이제 대부분 이제 2월 이번에 했었던 미국 연준의 FOMC 정례 회의를 보면 먼저 발언 자체는 사실 완전히 완화적이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 좀 보자면 인플레이션 목표인 이제 2%까지는 반드시 낮출 거고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좀 변함없다고까지 이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고용 시장이 아직 견고하여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했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3월 FOMC까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스탠스의 발언도 있었고 경기 침체를 크게 걱정하지 않은 듯한 발언으로 시장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대로였다는 점이 가장 컸는데요.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줄였고, 이제 점도표로 원래 이제 보통 얼마까지 올리겠다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5.25%인데, 거기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중단을 할 수 있겠다, 조만간 하는 기대감에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크게 반등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수호님 저번 주 이제 FOMC 이후에 환율 좀 급락했다가 네. 좀 되돌림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ECB랑 이제 BOA 회의 때 빅스텝을 단행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차가 좁혀지니까 아무래도 유로 쪽이 좀 더 올라서 달러가 네.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르더라고요. 네, 이 맞습니다.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일단 미국은 뭐 시장에서는 이미 좀 예상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반영. 예. 일단 뭐 미국은 0.25%포인트, 그리고 뭐 유로와 영국은 0.5%포인트는 올릴 것이다. 이미 시장은 좀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전 주죠. 그러니까 회의 전부터 이제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였고 1.10까지 거의 근접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달러는 계속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국 BOE 쪽에서 이제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물가 고점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그럼 미국이 긴축을 끝나면 그러면 유로와 영국이 얼마나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약간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물가 고점을 지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가스 가격도 하락하면서 유로, 그 다음에 영국도 물가가 좀 이제 고점을 지나는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면 3월, 뭐 늦어도 5월 정도면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부분은 뭐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로나 영국도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다음으로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뭐 3월, 빠르면 3월 아니면 5월 안에는 유로나 영국도 금리 인상 끝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금리 인상 폭은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미국이 훨씬 높고 거기다 먼저 금리를 올렸던 부분에서 아마 미국이 끝나면 유로나 영국도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환율도 그런 부분에서 일부 되돌림이 있었고 어디가 더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율은 긴축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로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큰 폭풍이 좀 지나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다면 요번 주 환율 전망 어떻게 될지 한번 네. 네, 이번 주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나오는 주목할 지표는 없습니다. 사실상 네. 미국도 그렇고 뭐 유로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번 주에 주목할 지표는 뭐 7일 저녁,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8일 날 오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12월 경상 수지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대외 무역 쪽으로 교육 쪽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연준 인사들이 또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연설 내용들 이런 것들도 아마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는 전월보다 더 적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략 한 연간으로 685억 달러 정도 보기 때문에 네네. 지난 11월보다는 한 70억 달러 더 적자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무역 적자는 미국 달러에는 좀 약세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작년 상반기보다 무역 적자가 전반적으로 좀 줄기 때문에 아마 영향은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2월 8일 날 오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12월 경상수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수지는
물론 이제 12월 달 무역 수지가 한 40억 달러 적자였는데 네. 뭐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개선돼서 이 소폭 흑자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1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가 우리나라 127억 달러 최대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경상수지 적자는 뭐 60억 달러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화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달러 약세,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급락을 했던 부분이지만 1220원, 뭐 1230원에서 좀 막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수출 부진이라는 부분이 이 워낙 국내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를 좀 약화시키고 그런 부분이 이제 워낙 우리나라로 이제 달러 들어오는 부분이 준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원화 강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미국 무역 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얼마 나올 거냐 거기다가 이제 대외 교역에 대한 아직까지는 이제 불안 심리들, 특히 이제 중국이 3월 이후에 이제 경제가 풀릴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좀 좋아질 거냐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수지가 뭐 흑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외 교육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원화 강세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1월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여기 환율이 18원 이상 급등한 1247원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주 달러 환율은 1230원과 1260원, 유로 환율은 1335원에서 1365원, 마지막으로 엔화 환율은 940원에서 960원 사이에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겨울 저도 사실 가스비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그쵸. 같은데 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봄처럼 이제 경제도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